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 화촉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22일 이혼 조정 끝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사유와 배경 등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가장 큰 사유로 꼽았다. 송중기, 송혜교와 평소 알고 지낸 측근들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이혼 직전까지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측근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여부를 올해 초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으며 작품 활동이나 후폭풍 등을 염려했다고 한다. 특히 한 측근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고민을 토로하다 많이 울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후 각자의 스케줄과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배우 박보검이 화제인 가운데 TVN 드라마 남자친구 방송 당시 송혜교와 함께 관심을 받은 것이 화제다. 박보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방송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송혜교와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송혜교는 송중기와 부부 사이였고 박보검은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식구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보검과 송혜교가 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나이 차이. 박보검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고 송혜교는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세다. 두 사람은 12살 띠동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관심은 남자친구가 방송될 때마다 이어졌다. 드라마의 내용보다는 박보검 나이, 송혜교 나이, 박보검 송혜교 나이 차이 등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보검은 남자친구 출연 이후 영화 서복 출연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차이나타운 출연 후 4년 만에 스크린 복귀다. 15일 서경덕 교수 측은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작됐으며 방문 전 미리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오픈한 한국의 역사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중경 임시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가 소개돼 있고 한국광복군 창설 및 활동 등이 전면 컬러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눈길을 끌었다. 서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항주 임시정부 청사에 안내서를 먼저 기증했고 광복 및 환국을 준비했던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송혜교 씨와 함께 17번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한류 스타로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만이 타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변상욱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의 숯골 마이크를 잡았다고 평에 논란이 불거졌다. 변 앵커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청년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렇기도 하겠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숯골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며 짠하다라고 평했다. 해당 트윗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 용기 있다라며 변 앵커를 옹호했으나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망이 크다, 너무 모욕적이다 등의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변 앵커는 현재 해당 트윗을 계정에서 삭제한 상태다. 한편 변 앵커는 현재 YTN 뉴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방학 때와는 다르게 개학을 하면 많은 학생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도 해야 하고 시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가운데 개강, 직장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토익 점수가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플라잉 토익 김주환 그리고 김진용 강사가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토익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설명에 따르면 플라잉 토익 주 4일반 월화수목과 주 3일반 화수목은 시간 단축, 개념 완성, 문제풀이를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했다. 서면 토익 학원 플라잉 토익은 매주 금요일 정규 수업이 없다. 그 대신 모의고사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한다. 실제 정규 토익 시험장에서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0문제를 다 풀지 못한 채 시험장에서 투시라는 안타까운 토익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이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리고 본인에게 허락되는 시간대에 와서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부산 토익 학원 플라잉 토익은 2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익 기초 필수반 600 입문반은 김진영 강사가 LC, RC를 담당하고 700, 800 실전반은 김주환 강사가 LC, RC를 담당한다. 김진영 강사가 진행하는 입문반은 토익이 처음인 사람, 영어에 자신 없는 영포자들에게 적합한 반으로 다른 토익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려웠거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쉽고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알맞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익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600점에서 700점대를 목표할 수 있는 기적의 입문반이라고 전했다. 김주환 강사가 진행하는 플라잉 토익 700, 800 실전반은 실제 토익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완벽하게 복구해 변형한 옵터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업을 녹화해 추가 학습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 혹은 결석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평이다. 관계자는 부산, 서면 토익 학원 내에서 수강생이 직접 보고한 성적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날짜, 성적,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성적 후기 부동의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플라잉 토익은 단기간에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반이라고 강조했다. 저 플라잉 토익 점수 보장반은 기본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개별적인 관리 및 숙제 관리가 철학에 가능한 강사 개별 지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수업은 강의력 외에도 1:1 밀착 관리로 잘 알려졌으며 학생들의 수강 후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매주 금요일 특강뿐 아니라 마지막 토익 시험 전 토요일 기출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수강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과정에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 조금이라도 더 토익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금전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선착순 50명에게 김주환, 김진영 강사가 직접 집필한 주교재와 복화 마스터북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라잉 토익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시간 후기 등은 플라잉 토익 블로그와 서면 YB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꾼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오는 25일에 방송되는 JTBC 방구석 1열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천재 수학자를 그린 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과 무한대를 본 남자를 다룬다. 이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 중인 수학자 박형조 교수와 인도를 대표하는 방송인 럭키가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방구석 1열의 녹화에서 주성철 편집장은 두 영화에 대해 천재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담은 영화다. 이미테이션 게임의 앨런 튜링은 성소수자란 이유로 억압받았고 무한대를 본 남자의 라마누자는 인종차별을 겪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형조 교수는 이미테이션 게임의 앨런 튜링에 대해 기계와 사람의 경계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인물이다. 어떤 경우에 기계에 지능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었고 그 테스트를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MC 윤종 씨는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 같다. 라며 감탄했다. 더불어 민규동 감독은 무한대를 본 남자의 라마누잔을 연기한 데브 파텔 배우에 대해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 배우는 할리우드에서 인도인 캐릭터를 독점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또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며 화염병과 최루탄, 빙배건이 재등장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0여일 만에 평화 시위는 종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물이 파손되고 일부 시민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말인 24일 쿤동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는 시민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위는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그러나 행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길가에 세워진 스마트 가로등 밑동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넘어뜨리고는 화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교통 상황과 대기질을 모니터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 일부는 성조기를 흔들었다. 충돌은 시위대가 행진 끝에 도착한 응아우타우콕 오두각 경찰서 바깥에서 일어났다. 시위대는 진압복을 입고 대기하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도로에 세워진 방호벽과 공사용 대나무 장대를 가져다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벽에는 스프레이로 경찰을 겨냥한 모욕적인 구호를 썼다. 일부 시위대가 바리케이드 너머로 화염병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맞대응했다. 후추 스프레이, 빈배건 빈패컨, 알갱이가 든 주머니 탄도 경찰의 손에 들려 있었다. 홍콩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열흘여 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이번 충돌로 2주 가까이 이어진 고요가 깨졌다고 보도했다. 경찰 측은 성명을 내고 시위대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와 인근 쇼핑몰에 모여있던 시위대는 저녁이 되자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주변 지역에선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됐다. 이날 시위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 브레이브즈이라는 이름을 붙인 과격 성향 시위대 일부가 목격됐다고 AFP는 보도했다. SCMP는 시위대가 쇼핑몰 텔포드 플라자 인근으로 물러나고서도 경찰에 벽돌과 화염병 등을 던졌다고 전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테니스 채를 이용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받아치기도 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쳐 얼굴에 붕대를 감은 시민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경찰에 검거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열흘여 만에 평화 시위 분위기가 깨졌지만 그로부터 몇 주 전 초여름에 열린 시위들과 비교하면 폭력 수위가 높아지지도 시간이 길어지지도 않았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홍콩 철로 유한공사 MTR사는 이날 예고한 대로 시위 장소 부근의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MTR이 역사를 제때 폐쇄하지 않아 시위대가 달아나도록 도왔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위 주최 측은 일요일인 25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시위에는 170만 명이 참가했다. 중국 중앙 CCTV 인터넷판인 낭시망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가 지쳤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해 출구를 모색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MBN 소확행 힐링 예능 자연스럽게 구례 현천마을 입주자 전인화, 은지원 김종민 조병규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진심 어린 공감 및 애정을 나눴다. 24일 방송된 MBN 자연스럽게에선 현천마을에서의 세컨드 라이프에 적응해 가는 이웃 사인이 입주를 축하하기 위한 완전체 저녁 식사 이후 다양한 모험을 펼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구례댁 전인화는 이웃 모녀와 5일장이 펼쳐지고 있는 장터를 찾았고, 은지원 X 김종민 콤비는 그토록 소망하던 양봉과 담금조 만들기에 입문했다. 또 막내 조병규는 김양저 할머니와 100년이 넘은 재봉틀을 함께 돌리며 돈독한 애정을 쌓았다. 샵 조보엄마 위로한 일화 이모의 공감 따스한 감동. 난생 처음으로 혼살매 도전한 전인화는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는 한편, 아침에는 홀로 일어나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전인화에게 이웃 모녀가 찾아와 구례 5일장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전인화는 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주부 건망증으로 허당의 면모를 보였지만 함께 장터로 향했다. 이날 전인화와 함께 한 모녀 중 딸은진 씨는 아이를 낳은 지 채 100일이 안 된 젊은 조부엄마로 전인화에게 하루 종일 아이만 보며 힘들고 지쳤을 때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안아주니 고맙고 눈물이 나더라며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를 더 잘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전인화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이제 남편이 매일같이 안아주는 것 아닌가요? 라며 웃었고, 나 역시 어린 나이에 시집 오고는 벽 보고 돌아 누워 온 적도 있었다며 자신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전인화의 따스한 공감 속에 두 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샤본지원 X 김종민, 중매 열풍? 송양봉과 담금조 만들기 도전. 40대 싱글남 콤비 은지원과 김종민은 가는 곳마다 중매 제안을 받은 데 이어 마을 회관에 식사를 하러 가서도 중매 열풍의 중심에 놓였다. 현천 마을 할머니들은 저마다 너무 예뻐서 꼭 중매시켜주고 싶다면서도 김종민을 보고 다른 방송 보니 결혼한 것 같던데 라고 말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할머니들의 넉넉한 인심 속에 식사를 마친 은지원 앤드 김종민은 수건 사업이던 양봉과 담금조 만들기를 위해 이웃집을 찾아갔다. 이웃 집주인은 양봉 현장뿐 아니라 말벌술과 지리산 송이주를 체험하게 해주며 두 사람을 감탄시켰다.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재료로 지리산 매실을 선사하며 2달 뒤에 꼭 같이 개봉하자고 신신당부해 훈훈함을 남겼다. 은지원은 소지원? 이란 별명답게 매실 꼭지를 따는 단순 작업에 묵묵히 임하면서도 냉커피 한 잔 취향대로 타오지 못하는 김종민을 있는 대로 구박해 톰과 제리 뺨치는 케미를 선보였다.